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는 흔히 승리를 영광의 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살아남는 것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이성계가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아는 전략가였기 때문이다. 1388년 고려의 우왕은 요동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나라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리한 전쟁은 군사적 손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출정을 반대했다. 첫째, 여름철이라 군사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 둘째, 장마로 인해 보급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 셋째, 명나라와의 전쟁은 승산이 없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안정을 먼저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그의 반대를 묵살했고 결국 그는 출정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이성계는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패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결단을 내렸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이다.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성계가 회군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고려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공민왕이 암살된 이후 왕권은 약화되었고 권문세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명나라와의 전쟁까지 벌이면 고려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이성계는 그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무의미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대신 그는 권력을 잡아 나라를 바꾸는 길을 선택했다. 회군 이후 이성계는 빠르게 행동했다. 그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웠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해 점차 실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하들과의 관계였다. 무력을 사용해 정권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지지가 필요했다. 그는 유능한 신하인 정도전을 곁에 두고 새로운 나라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용기 있는 행동이란 단순히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성계는 고려에 충성하는 대신 고려를 떠나 조선을 세우는 길을 택했다. 만약 그가 충성을 다하며 요동으로 진격했다면 역사에 남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승리했다. 살아남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승산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작정 맞서기보다 때를 기다리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이 답이 아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힘을 기른 뒤 다시 도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만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회를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었고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조선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